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또 작년에 이어서 이제 문제가 어려울지 어쩔지 대단히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작년만큼 아주 어렵진 않죠. 그런데 이제 올해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시험장에서 열심히 이제 시험 보시는데 좀 이제 괴로움도 있었던 문제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시험 보시는데 수고 많으셨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문제들 어떻게 나왔는지 또 이제 난이도 어쩐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총평은 제가 이제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사이트에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바로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문제부터 좀 괴로웠죠, 여러분. 쇼베리. 이게 예전에 우리 이제 저기 뭡니까? 그 시험 문제에서 등장인물 한번 나온 적은 있었어요. 이제 정답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틀린 질문으로서 한번 구성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 쇼베리의 상호작용 이론 이거를 물어본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뭐다? 우리가 전혀 거의 보지 못했던 그런 이론들이 하나 나온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맞추려고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상호작용 이론, 이 부분은요, 이제 답은 바로 1번이에요. 이제 사회 통제 이론과 이제 사회 학습 이론을 결합한 통합 이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사회 통제 이론과 사회 학습 이론을 이제 통합한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통제 이론, 억제 이론 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사회 학습 이론, 서덜랜드 이쪽으로는 좀 규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자세한 건 뭐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하고 기출 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인데, 그리고 여러분 2번 이게 이제 속어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의 비행 경로를 조기 개시형과 만기 개시형 이렇게 이제 나눴던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기 개시형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후기 개시형 이런 식으로도 나왔었죠. 이게 이제 패터슨 얘기입니다. 패터슨. 원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패터슨 두 번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사회적 반응이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하는 원인이다. 사회적 반응. 예. 자, 이런 거 물론 이제 상호작용 이론에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주로 이제 낙인 이론 쪽에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학습 요소로서 차별적 접촉 강화, 애착 모방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차별적 접촉 강화, 이게 버제스와 에커스의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 이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근데 사실은요, 속어를 해도 어려웠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1번 보면서 이거 슌베리 이거를 예전에 해설할 때 그냥 그 기출문제에서 나왔었을 때 슌베리가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거 좀 말을 해줄 걸, 이런 생각이 좀 되는데 뭐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 뭐 1번 문제는 이걸 맞춘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교재 같은 데서 이제 잘 설명이 있었다면 맞출 수 있었겠지만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은 어쨌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사회통제론과 사회학습이론 결합한 통합이론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 수용자 처우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가 징벌 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안 되죠. 아무리 징벌 집행 중이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미결 수용자 접견 통과 침해입니다. 우린 이거는 형사소송에서도 배웠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과 접견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한데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죠.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 돼요. 그다음에 2번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하면 미결 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설에서 지급하는 의료를 입게 할 수 있다. 원래 이제 자기 이제 자율적인 복장, 자기가 원래 입었던 싸지복이죠. 원래 입을 수 있게 했는데 이제 예외가 요거죠, 예외가. 그다음 이제 3번에서 미결 수용자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정하게로 되다. 단정하게. 짧게 함부로 이제 자르지 못하게 했던 그런 거고, 이것도 이제 헌재에서 나왔던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거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서 요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설마. 미결 수용자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보장을 위해서 참여가 안 돼. 녹음 녹취도 안 돼.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만 돼. 알겠죠? 뭐 요건 뭐 기본이었을 거고. 그래서 2번은 쉽게 맞췄을 겁니다. 그다음에 3번에서 교도 작업 운영 및 특별회계, 교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설마 특별회계를 교도소장이 운영할 리가 없죠. 법무부 장관이 운영 관리하고. 그다음에 2번 이것도 좀 쉬웠죠, 여러분.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보너스 줘요? 아니라 그랬잖아.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에 이입하게 된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제 3번 언제 바뀌었는데 교도작업 생산된 제품 민간기업 직접 판매할 수 없어요? 아니요.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법무부 장관, 이건 뭐 수시로 나왔잖아요.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2개월 아니죠. 1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답은 2번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형 집행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급 조정, 얘도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 많이 봤었던 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이렇게 이제 쭉 가죠. 전기 재심사. 근데 보통 이제 상향 점수가 8점 그리고 하한이 5점인데 6분의 5 마지막 6분의 5일 때는 뭐다? 7점 이상으로 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전기체임사에서. 그래서 상향 조정의 평등 소식 점수 기준은 원래 8점인데 여기는 7점이야. 그리고 이제 하향 조정의 평점 당연히 5점이야. 그리고 요거 잘 알아 그랬잖아. 조정된 처우 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죠. 확정된 날부터 어떻게? 확정된 다음 날. 그런데 이제 처우 등급이 조정된 것은 그달에 있었던 걸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거 막 날짜까지 쓰면서 기본 강의 때랑 문제 풀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도 뭐 쉽게 맞췄을 겁니다. 그리고 4번 소장은 경비 처우급을 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알려줘야겠죠. 자, 그래요. 4번도 쉬웠고 이제 5번도 가보면 재밌는 걸 내놨어요.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 이제 누구한테 하느냐 이건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교정본부장? 아니야. 이제 우리는 법무부 장관, 지방교정청장, 그리고 이제 소장한테 하는 것이지 교정본부장은 아니었죠. 좀 생뚱맞은 지문이었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구제수단에서 사법적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할 때 비사법적 구제수단에서 이제 이런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법교정본부장, 답은 교정본부장. 자, 그다음 6번입니다. 치료감호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죄를 지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자 우리가 마약 약물 그러니까 약물 알코올 마약 이게 이제 2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딴 것들은 이제 15년이죠 15년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은 뭐 쉽게 2년 초과할 수 없다 맞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수차 나왔죠. 우리 치료감호에서 보관찰 기간 가족류 되었을 때 보관찰 기본 붙이는데 3년. 그 다음에 3번에서 치료감호와 형이 병가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 제외. 우리가 이게 특이하게도 이제 대체주의가 적용되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특이하게도 치료감호 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을 했죠.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해서 이제 대체주의 쪽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법무부 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 시설 운영 실태 및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처우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4번에서 만약 얘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 1회인지 2회인지. 근데 어쨌든 3번에서 너무 정확하게 이제 저요 하고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제 틀린 지문이 됐습니다. 7번 어려웠어요. 이건 오히려 우리 한국사 지식 갖고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보면 이렇게는 잘 안 냈는데 우리 조선 묻고 막 그랬는데 갑오개혁 이후의 행영제도 우리 이제 역사를 한번 물어봤는데 행영사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감옥 규칙. 여러분 감옥 규칙이 뭐죠? 요새로 따지면 우리 형집행법이에요. 근데 그 감옥 규칙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여러분 사법권이 행정권에서 이렇게 독립되는 것은 감옥 규칙이 아니라 뭐였죠 여러분? 재판소 구성법이에요. 재판소 구성법. 그래서 재판소 구성법, 사법부 구성법 그걸로 인해서 이제 행정부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물론 조금 생각을 하면 그나마 이제 그치 감옥 규칙이 사법부를 행정권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맞출 수도 있었겠지만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2번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 체계를 모방한 법전이었고 그다음에 기후각서. 이게 이제 1907년에 이제 기후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했다. 여러분 이게 한국사에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법권과 감옥사무, 사법권 최후의 보류인 사법권과 감옥사무도 일본에 양도를 했던 거야. 1909년이네. 1909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무청에서요 이제 통감부로 넘어가요. 통감부에서 이거를 다 하게 됩니다. 사법권과 감옥사무가 통감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아시죠? 이제 재소자 석방청원제보다는 우리가 이제 우량수용자, 우량수용자, 이제 석방청원제 이런 게 있었었죠. 우량자 석방청원제 또는 우량수용자. 그래서 요거는 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눈치학상으로 그나마 두드려 맞추면 1번은 맞출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어려웠다. 우리 이제 안 나왔던 게 기출이 됐다 가지고. 자, 그 다음 8번도 좀 어려웠어요. 8번에서도 형 집행법률 시행규칙상 자비 구매 물품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 구매 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 이건 뭐
구매 신청을 제한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게 좀 어렵잖아. 이 제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감염병 유행 그리고 이제 징벌 집행 중 그럴 때는 제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 소장은 교도 작업 제품으로서 자비 구매 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 구매 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아, 이게 제 이제 교재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빼놨었거든. 그러니까 소장은 교도 작업 제품으로서 자비 구매 물품으로 예,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그거를 책에 넣어놨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 구매 물품 공급자를 거쳐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규칙에서 이 내용을 제가 빼놔 있었는데 요거를 집어넣어서 됐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 교재만 봤던 사람은 조금 이제 그러게 교도 작업 제품 뭐 자비 구매 물품은 적합한 것은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부터 지정받은 자비 구매 물품 공급자를 거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조금 헤맬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3번 또 가볼게요. 교정본부장은 자비 구매 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설의 안정과 질서에 주례 공급 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했는데 교정본부장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쪽에서 다 이제 법무장관이죠. 법무장관 틀렸고 법무장관 아니면 소장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 이제 4번에서 소장은 공급 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 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장 계속 교정본부장 얘기 나오는데 여기가 여러분 소장도 아니고 검수관이야. 검수관은 공급 제품 부패 파손 등이 있었을 때 누구한테 보고해요? 소장한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당장 공급받은 물건 이상한 거야. 그럼 이제 검수관이 보고 소장님 이거 이상한데요? 그럼 이제 소장이 이제 이거 필요한 조치를 이제 소장한테 보고하고 검수관이 필요한 조치를 이제 취하겠죠. 반품을 하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쨌든 그나마 교정본부장 들은 걸 다 그으면 돼. 교정본부장 그으면 되고 결국은 1, 2번인데 1번에서도 이건 우리가 보통 외웠었잖아요. 감염병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 물품 사용 중지 또는 아까 얘기한 거 징벌 집행 중일 때는 구매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그것만 알았으면 그나마 2번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8번도 조금은 어려운 문제였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9번. 자, 우리 작업 시간. 이게 근자에 이제 계속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바뀐 23년? 20년? 이 무렵에 또 이제 바뀐 규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법률상 작업 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아시죠? 이거는 기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 휴식, 운동 등 이거 제외하고는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제외 1일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최대하면 이제 12시간 그쪽까지 되는 거죠. 어쨌든 8시간 초과할 수 없고 포함해서 하면 이제 12시간까지인데 제외는 8시간. 그다음 2번 작업장의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업장 운영 그리고 또 이제 교정설의 운영 관리 등 작업장의 운영 및 뭐 교정설의 운영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에도 작업을 불가할 수 있고 이 사유 알고 계셨고, 그다음에 그래요. 이 19세 미만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암기를 했었죠. 그래서 19세 미만 수용자의 작업 시간은 1일 8시간 그리고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8시간,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4번에서 취사, 청소, 간병 등 교정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작업에 1일 작업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날고 기어도 12시간, 최대가 12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12시간 이내로 한다 했어. 이내로 한다. 자, 그래서 뭐 9번은 그래도 좀 맞출 만한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10번 억제 이론. 자, 이제 억제 이론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현대적 고전학파 뭐 이런 거 연계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고전학파의 뿌리를 둔 그런 입장이었었죠. 그러니까 억제 이론 옳은 거. 일단 인간은 자유지를 남용하는 성악설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억제를 해야겠죠. 여러 가지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형벌, 엄격하고 신속하고 엄중 막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 가정한다. 그래요. 그리고 처벌의 엄중성. 여러분, 엄중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처벌의 엄중성, 엄중성. 이게 이제 처벌받을 가능성이 아니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처벌의 신속, 엄격, 그다음에 이제 엄중 이렇게 되는데 당연 처벌의 확실이죠. 처벌의 확실성, 엄중성, 그다음 보통 이제 엄격성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신속성.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였어요?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그래서 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아니라 이게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죠. 그래서 만약에 처벌의 확실성, 누구든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얘를 처벌한다.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 이거죠. 적발됐을 때 불이익과 적발되지 않았을 때 이익을 비교형량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한다.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처벌의 확실성과 엄중성이 뒤바뀐 거죠, 2, 3번이. 그 다음에 4번. 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억제에서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 아니에요. 처벌의 신속성은 이게 확인이 안 돼. 처벌의 신속성. 그래서 이제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뭐 문제 어렵지 않게는 풀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 교도관 직무규칙을 오랜만에 냈는데 얘를 또 갖다가 평상시 우리 안 내는 그런 쪽을 냈어. 이건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올해부터 다시 있는 이제 승진 시험의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승진 시험 보면 우리 직무규칙 꽤 낼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쪽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승진 대비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걸 미리 내놨어 우리 쪽에. 아이씨 어렵게 우리 평상시 잘 안 봤던 것들인데. 그래서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 거의 여러분 잘 안 들어봤죠.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교도관 직무규칙에서 이제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 말고 일반적인 교도관들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교도관 직무규칙도 따로 이제 법령을 한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1번.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이라는 것은 당장이 뭐죠? 우리 형벌 집행하는 일반적인 직무 교도관 말고 사회복귀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사회복귀에서 살아갈 때 이제 교육과정 이런 것들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 계획을 수립 소장이 보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회복귀 우리가 이제 사회적 우리 처우에서 귀유 있잖아요. 수용자가 귀유 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유 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좋아요. 자 근데 여긴 뭐야? 3번 수형자가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언뜻 보면 가석방도 가석방도 사회복귀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석방 대상자 이런 쪽은 우리가 분류심사위원회 이런 거 해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다 여러분 이 사회복귀 업무 교도가 아니라 분류심사 업무 교도관이 하는 거예요. 분류심사 업무 교도관, 분류심사 업무 교도관. 그래서 참 저도 이런 동네 한번 공부를 했네. 자, 그 다음에 4번. 사형 확정자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수시로 상담을 해야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인사와 결연을 주선 사회 수용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형 확정자는 앞으로 나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예요? 이 사람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이 내에서 이제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이 이걸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석방 같은 것은 이제 분류심사위원회 이쪽에서 하고 이제 교도관 회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니까 사회복귀 업무보다는 이제 분류심사 업무 교도관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11번도 솔직히 제가 강연 중에서는 이 내용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제 좀 어려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대비해서는 이 교도관 직무규칙도 또 따로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강의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도관 직무규칙이 엄청 뭐 길진 않아요. 뭐 한 100조 이내에서 끝나던 것 같은데 전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은 뭐 같이 여러분 출판사상에서 같이 공부 제대로 안 한 쪽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형 집행법률상 수용자 분류심사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좀 맞춰줘야겠죠. 자 옳지 않은 거 1번 수용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 최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그죠? 맨 처음에 신입심사 그 다음에 이제 재심사죠.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그래서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최후 계획을 조정하게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입심사,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그럼 분류심사에는 분류조사와 분류검사 두 개가 있죠. 분류심사에는 분류조사와 분류검사. 그래서 이제 외적인 거 조사하면 다 나와. 이거는 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능이라던가 뭐 어떤 성격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것은 분류검사죠. 근데 이거를 섞어놨어. 분류심사를 위해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 사안의 조사 심리, 지능, 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 조사 요거가 이제 개별 사안의 조사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 사안의 조사는 분류 조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지능,
적성 검사,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검사, 요거는 이제 분류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류심사에서 수용자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대한 개별 사안에 조사하면 끊고, 이걸 이제 같이 붙여놔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일부러 좀 틀리게 하려고 예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류 조사와 분류 검사를 나눠서 했어야 되는 이거 섞어서 써버렸거든.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 컴마시면 이렇게 가면 안 돼.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심리지능 등 이제 적성 검사를 또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막 섞어 놓은 거예요. 분류심사 내에서 이 개별 사안의 조사를 갖다가 검사 쪽에다 집어넣어서 그 밖에 필요한 검사.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지문을 보면서 이제 문장이 어색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게 틀렸나 하고 체크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3번, 4번 가니까 다 맞더라고요. 3번 보면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당연히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4번에서도 법무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분류심사를 점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법이야, 법. 우리는 통상요, 이 법에서는 이렇게 분류심사를 전담한 교정시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해놓고, 우리 이제 시행령에 가면, 시행령에서는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 운영하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 지정 운영하게 되면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그거 냈잖아요. 이제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냐 2개소냐 해서 이런 걸 이제 시험에서 예전에 많이 냈었는데, 그걸 안 내고 법을 낸 거예요. 법을. 보통은 시행령에서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그냥 법을 내놔가지고 아마 4번을 고른 사람도 좀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법 얘기고, 어쨌든 2번에서 이거를 같이 섞어놔 버렸어.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 등등등등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이제 분류심사에는 또 이제 검사도 있고 하면서 심리지능 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요거를 같이 어울리지 않은 걸 섞어놔 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잔인한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요, 12번에 이제 4번을 고른 사람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막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문장을 좀 어색하게 만들어서 틀리긴 해놨어요. 그 다음에 13번. 형 집행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그래도 이제 우리 좀 편안하게 좀 갈 수 있었습니다. 신설하는 교정시설, 당연 수용인원 500명 이내 규모 되도록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기능 위치 그 밖의 사정 고려해서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교정시설의 거실, 작업장, 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 생활에 의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돼야겠죠. 그래서 막 작업장을 갖다가, 아니 특히 수용 거실을 막 작업장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3번. 법무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 처우,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게 매년 1회 이상 자기 스스로 순회 점검하거나 잘 안 가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 점검하게 해야 됩니다. 1회, 매년 1회. 그래서 아까 이게 제가 앞에 이제 2회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좀 헷갈렸을 거라고. 앞 동네에서 이제 2회 이제 그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다고. 근데 얘는 이제 자주 나와서 잘 알았을 것 같고. 4번에서 교정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 요건, 교정시설의 시설 기준, 수용 대상자의 선정 기준, 수용자 처우 기준, 위탁 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러분, 이게 지금 자, 민영교도소 설치에 관한 걸 얘기한 거잖아요. 업무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과 자격 요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민영교도소 법, 그거와 관계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틀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1, 2, 3번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4번 지문은 좀 이제 사실 이런 거 대통령령 법률 이렇게 맞춘 사람도 있겠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이에요, 법률. 그래서 우리 형 집행법 7조에서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던 겁니다. 운 좋게 대통령령 대신에 이 법무령에서 맞춘 사람 땡큐고. 자, 어쨌든 13번. 앞에 1, 2, 3이 확실해서 이제 4번을 고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귀휴. 보통 우리 이거 7금에서 이런 케이스를 내는데, 오랜만에 우리 9급에서도 이런 케이스 형식의 문제를 냈어요.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기후 같은 경우에 6개월 이상의 형 집행, 6개월 이상 형 집행을 받았고, 그 다음에 형기의 3분의 1, 우리가 무기나 21년 이상일 땐 7년 이상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처우급도 개방 완화가 기본인데 특히 필요한 경우 교환학 사회적 복귀에서 교사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일반 처우급까지도 가능하죠. 그런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일반교육이고, 그 다음에 우리 특별교육은 두 가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6개월 나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가족, 배우자, 가족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사망, 그리고 이제 직계 비속의 결혼. 이게 이제 특별교육권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건데, 개방경비 쳤고, 오케이. 3년 징역, 현재 3개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3분의 1이니까 36에 3분의 1이면 12개월 지났는데 여기서 일단 탈락이야. 하지만, 아이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별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되고, 2번. 완화경비 처우급 수용자 B는 무경이면 7년 지나야 돼. 근데 상관없어. 손자 결혼식이야. 여러분 보통 아들인데, 여러분 직계 비속에는 아들만 있어요? 손자도 들어가요. 손자, 손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낸 거야. 그래서 특별교육 돼요. 그 다음에 3번. 개방처우급 수용자 C는 2년의 징역형, 2년이니까 24개월, 3분의 1이면, 근데 어쨌든 8개월이면 안 돼. 최소한 이제 3분의 1이니까 8개월이어야 되잖아. 6개월 복역, 회갑잔치, 본인 회갑잔치 참석하기 규율 신청했다. 안 돼요, 여러분. 얘가 탈락입니다. 형기의 3분의 1이 안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완화경비 처우급, 오케이. 수용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 징역, 5년 징역형. 자, 따로 했을 때는 합산해요. 합산. 8년으로 가죠. 8년에 근데 3분의 1이면, 근데 어쨌든 3년이니까 9년이었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케이. 해외 유학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규율 신청했다. 자, 그래서 일반기 유효권 충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문제였는데 오랜만에 재밌는 문제를 내놨네요. 자, 15번 시행규칙상 경비 등급별 처우 수준.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족보 찾는 거잖아. 족보. 그래서 제 족보에는 의류, 접경, 가족, 사회적 기후, 외국어, 대학, 이제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 대학, 그 다음에 뭐 있었죠? 갑자기 뒤에가 생각이 안 나네. 외국어 대학, 그 다음에 직업훈련. 그게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자, 우리 가족 만남의 집.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의료 접경 가족 사회적 기후니까, 원래가 완화경비 처우급까지인데,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 처우급까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요. 중경비 처우급은 안 되는 게 맞죠. 이용할 수 없다. 옳은 거 찾기가 바로 답 1번이네. 그 다음에, 여러분 경기 오락회 이런 거 어떤 특례잖아, 특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족보에 안 들어가 있어. 경기 오락회는 제가 의료적 가족 사회적 기후 직업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완화경비 처우급까지 해야 돼. 그래서 땡. 그 다음에 또 3번에서 완화경비 처우급 수용자는 교정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 이게 이제 사회적 처우잖아요. 사회적 처우. 제가 그랬잖아. 의료적 경우 가족 사회적 기후할 때 그 사회적 처우인데 당연히 완화경비 처우급 돼요. 완화경비 처우급뿐 아니라 특히 필요하면 일반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서 개방처우급 수용자는 교정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의, 개방 완화는 기본적으로 다 돼. 개방 완화 안 되는 거 없어. 알겠죠? 우리 이제 의류에 대해서는 이제 개방처우급에 해당할 때 이제 색상을 달리하는 그게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긴 있는데 어쨌든 wen만하면 다 완화까지는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잘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넘어가시고, 지금 이제, 옳은 거 찾겠으니까. 16번, 사회내 처우, 사회내 처우, 옳지 않은 거. 1번,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보수를 줘요? 보수를 책정 사회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해서 올해 유난히 1번이 답이 맞네.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뭔 보수를 책정해. 이게 틀렸지. 그 다음에 2번,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교화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고. 3번, 배상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구금 대신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소촉법에 이제 배상명령 제도가 있긴 있지만 이제 그거 말고 일반적인 배상명령,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범죄자에게 금전적 배상 하는 대신에 배상하는 것으로 구금 직업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집중보호 관찰. 일반고 관찰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 교정설의 과밀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이제 어떤 막 집중적으로, 그렇죠? 해서 주 5회 이렇게 막 만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어쨌든 우리 집중보관차 이런 거 다 해서 1번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이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갱생보호 관련해서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뒤쪽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데 교정에서 옳지 않은 거.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그렇죠? 보호관찰소, 그 다음에 이제 한국법무부 복지공단, 그 다음에 이제 갱생보호 사업 대상자, 뭐 이런 쪽이 있는데, 갱생보호 사업자, 이런 쪽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보호관찰소,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2번,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뿐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들어가요. 형사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자립갱생을, 숙식,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이다. 핵심은 이제 형사, 보호처분 둘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3번 법무부 장관은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감독, 감독상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관, 가족관계 및 보호자 등의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개인정보예요.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해서 이제 이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하진 않은 지문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봤을 건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뭐랄까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면 그나마 이제 기억을 했을 건데 이게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우리 보통 막 3회에 걸쳐 연장하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게 안 나와갖고 3회 연장되고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뜬금없는 다른 쪽에서 내서 조금 당황했을 문제 같아요. 자, 18번 전환제도. 아이고, 이게 미리 X랑 O를 쳐버렸네. 자, 우리 다이버전 관련된 거. 자, 기업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의 확대. 자, 우리가 장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사회내처 이런 거 하면서 형사사법망 확대는 단점이라니까, 단점. 형사사법망 확대는 장점이 아니라 무조건 단점이에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니은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쵸? 이게 이제 다이버전. 그러니까 이 니은이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이 전환제도 이게 이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형사처벌에 갔을 뻔한 애를 갖다가 봐주는 거잖아. 야, 너 사실은 너 형사처벌 받고 이래야 되는데 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봐주는 거니까 좀 뉘우치고 임마 좀 해. 그런 마음을 해서 이제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한번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 복귀해서 이제 계속 살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디귿도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그래서 형사사법제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굳이 얘를 교도소에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중범죄자들 우리가 이런 애들만 핀셋으로 콕콕 집어가지고 선별적 이제 무능력화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사법제도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이런 애들은 굳이 시설에 안 넣고 사회에서 이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리얼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 처우 방법이다. 그렇죠? 인도적 처우 방법. 아마 니은이 조금 헷갈렸을 거야. 근데 이제 고맙게도 우리 답 찾기는 쉬웠어요. 일단 디귿 리을은 확신하잖아. 기억은 무조건 틀렸고. 그러니까 기억 들어간 거 다 긋고 디귿 리을 들어간. 그럼 답이 4번밖에 없어. 그래서 그나마 답 찾기는 편했어. 만약에 니은 디귿 리을 말고 디귿 리을만 따로 있었으면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려해서 된 문제예요. 네. 자, 그다음에 19번. 형 집행 법령상 장인 수용과 노인 수용자 맨날 제가 비교했었죠. 자,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 하여야 돼. 근데 이제 다만 뭐다 여러분 의료 그런 것은 고가의 장비라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 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진 장비 노력해야 된다가 나와요.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 돈도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전담교정시설이죠. 장인 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인 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운영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무조건 하야야, 하야. 그 다음 3번. 여기는 전담교정시설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도 일단 보면 소장은 노인 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또 보안과장이에요. 올해 문제는 평상시에 이제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나왔어. 의무관이죠, 의무관.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보통 교도관이라 그래서 많이 틀리게 해놨는데 보안과장을 넣어놔서 좀 빵 터졌습니다, 저 할 때. 그래서 이제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답 찾기는 쉬웠죠. 그 다음에 4번. 소장은 노인 수용자에 대해 나이, 건강 상태 고려, 처우에 적정한 배려를 해야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 시간을 연장, 목욕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전담교정시설 아니까 뭐 할 수 있다. 근데 요거 이제 작업부 갈 때는 당연히 건강 이런 걸 고려해서 의무관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 자, 조금 생각하는 문제죠. 다음 교정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 보호 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크게 봤었을 때 지역사회 규정. 굳이 시설에 넣지 말고 또 얘가 화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도 가해자 가족도 같이 이제 원탁에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1번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그쵸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호처분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범죄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다 하니까. 3번 강력범죄자보단 그렇죠 소년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무관하다. 아니죠 여러분. 이게 어쨌든 교정처우예요.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인정하면 뭐 피해 변상, 피해자 화해 권고 뭐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데 당연히 강력범죄보다는 죄송합니다. 소년 범죄자에 적합하긴 하지만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무관하다가 아니라 당연히 사회적 무질서. 그러니까 지역 사회까지도 교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뭔가 범죄를 만들었던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당연히 관련이 있죠. 최소한 여러분 교정처우 이념인데 사회 무질서 바로잡는 거 관계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4번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 그렇죠? 이제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피해자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역지사지 그런 것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해서 대놓고 지역사회 규정에 대한 얘기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내서 좀 실험 정신에 입각한 그런 거. 올해 문제를 보시면 이제 작년에는 진짜 좀 잔인하게 문구를 막 사회적 뭐 교화 사회적 그 특히 필요한 경우까지도 막 틀리게 해서 이상하게 만들어냈는데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그런 짓은 안 하는 대신에 조금 평상시에 봤던 패턴과는 다른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잘 내지 않았던 그런 쪽에서 좀 문제를 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자꾸 형사정책을 되게 조금 냈어요. 그리고 올해 제일 특이점이 소년법 영역이 하나도 안 나왔어. 마지막 것도 소년은 아니에요. 소년법 관련된 건 아니고 그래서 소년법 관련된 거 안 나왔고 또 우리 형사정책 쪽에서 어떤 법령 우리 사실 뭐 스토킹법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했는데 전자장치 부착 뭐 치료가 뭐나 살짝 지나가면서 나왔고 그래서 이게 공부를 그쪽으로 안 할 수는 없는데 참 난감하죠. 대신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도관 직무규칙은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나왔던 동네가 있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이 사회복지 담당 교도관, 분류심사 뭐 교도관 뭐 이런 식으로 업무 교도관 나눠 적어서 뭐 이런 까지 내는 거 보니까 좀 이제 교도관 직무규칙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또 이제 합격했으면 또 가서 바로 8급, 7급에서 이제 우리 승진 시험도 봐야 되게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도 열심히 또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 카페에서도 제가 이제 형사법 아카데미, 오지연 형사법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죠? 네이버에 가면 있게 되는데 이제 제가 타 학원에서 이제 뭐 형사송도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좀 쉬웠어요. 쉬워가지고 점수들이 좀 높게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교정학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형사송이 좀 편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분 좋게 채점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합격하신 분들 가서 놀지 마시고 바로바로 승진도 좀 준비하세요. 그리고 감각 잊어먹지 말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또 이제 애석하게도 시험 점수가 원한 만큼 나오지 못해서 이제 합격을 좀 못하게 된 친구들 다른 거 할 거 아니라면 마음 바로 잡고요. 그래서 잠깐은 쉬어. 좀만 쉬고 다시 이제 마음 잡고요. 우리 법 과목 이런 걸 먼저 좀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교정 쪽도 좀 이제 폭넓게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기본 강의는 당장은 없고요. 이제 7월부터 제가 올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다 교재들 제대로 좀 낼 겁니다. 기출문제집도 이제 출간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제가 또 이제 우리 승진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책도 내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좀 더 노력하시는 분들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올해 25년 교정학개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